여러분 그 기업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돼서 쭉 얘기하고 면접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자소서 자체 문항이나 면접 자체에서 무엇을 물어보느냐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좀 말씀드릴 일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이제 자소서나 면접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채용 프로세스 그리고 여러분들 자소서의 본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런 거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기업에서 역량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에서 역량 이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은 KSA로 얘기를 해요. 예. K 업무 관련된 지식, S 업무 관련된 기술, A attitude 업무 관련된 태도와 인성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선 항상 인사팀이나 뭐 교육팀에서는 임직원들의 역량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중요한 거는 저번 화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임직원의 태도와 인성입니다. 예, 태도와 인성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지식과 기술이 중요하지만 태도와 인성이 반영되지 않은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뭐 높인다거나 출중하게 받기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출중하다 그러더라도 1, 2년 뒤에 회사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회사에서 뭐 인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경우죠. 회사 입장에서. 예,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좀 듬성듬성 보자면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그리고 태도와 인성, 그러니까 업무 관련된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태도와 인성, 그리고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이 정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대표 문항별, 자기소개서 문항별 항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원 동기가 좀 가장 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진짜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는 입사 후 포부를 같이 물어보죠. 예, 입사 후 저는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요새는 중요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자, 자기소개서 기업들이 계속 지금 좀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채용들을 조금씩 줄여가거나 채용 인원을 유지시켜 가고 있어요. 늘려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급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뭐 이렇게 좀 있으면은 이제는 막 생산 라인을 엄청 늘린다거나 판매가 앞으로 엄청 진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만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채가 이제 좀 줄어들면서 수시 채용도 늘리는 회사들 좀 대기업 중에서 몇 군데 대표적인 몇 군데 있는데 그러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이나 중견급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채용 인원수를 줄이면서 진짜 우리 회사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뽑거나 우리 회사 와서 진짜 일하면서 포부 있게 일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동기 부분이나 이것과 맞물려서 입사 후 포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는 중요성을 여겨지죠. 두 번째는 이제 팀워크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뭐 태도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본인 가치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직적 성향, 뭐 존경하는 사람, 봉사활동은 했는지, 아니면은 뭐 문제 중에서 이런 거 대표적인 문제 중에서 뭐 본인이 팀워크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쓰시오. 아니면 팀워크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심지어는 더 구체적으로 팀워크 활동이 있었는데 팀 내 갈등이 있었는지, 그 갈등을 본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네, 정부기관이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원 동기와 팀워크 둘 다 어떻게 보면 업무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인성과 태도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죠. 세 번째는 직무 역량과 경험입니다. 뭐니 해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퍼포먼스를 내고 매출과 성과가 있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된 지식 또는 업무 관련된 기술을 물어봐요. 그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프로젝트 관련된 거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한다거나 그러죠. 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좀 마케팅이나 인사 관련된 경영학 지식을 또 프레젠테이션으로 물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 관련된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자소서 문항에도 나오고 면접 때도 나와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본인이 지원한 분야 관련된 직무 관련돼서 본인이 한 경험이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쓰시오.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성과를 이뤘고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쓰시오. 이런 문제가 다수의 기업에서 당연히 나옵니다. 예, 나오죠. 문제를 보여드리면은 다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또 그 영상으로 보여드려 보니까 그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향후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특기와 능력에 대해서 기업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감을 보기 위해 끈기 있게 해결한 거, 철저한 계획 속에 해결한 거, 책임감 있게 끈기 있게 해결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또 기업들에서 나오고 또 본인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어떤 난관을 극복했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본인이 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끌었는지 잘 해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요즘 기업들에서 좀 중첩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좀 자소서를 작성하는 요령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문항 전반적으로는 논리력, 의사소통 능력, 업무 관련된 기본기에 대해서 물어보죠. 아무래도 회사 업무라는 것이 본인이 직무 관련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고서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혼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급자와 선배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팀워크 활동을 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관련된 논리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자기소개서별 대표적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추가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과 더불어 면접에서는 대체적으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뒤에는 또 추가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라든지 아니면 요령 있게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